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파이네트워크 이번 8월 기본 채굴 속도가 21% 넘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서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놀라워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럼 앞으로는 이 월별 채굴 속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 것인가 예측을 해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어팀의 공지를 보면요. 이번 8월에는 기본 채굴 속도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노드 설치를 공유하는 개척자들에 대한 보상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거로 인해 기본 채굴 속도를 계산하는 이 공식의 개수가 낮아져서 다른 유형의 채굴 보상을 위한 월간 공급량이 증가된 기본 채굴 속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효과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잠재적으로 기본 채굴 속도의 추가 증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척자들이 채굴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공지를 통해서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채굴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말은 앞으로도 이 공유 노드 보너스를 제거하는 부분이 지속될 수도 있다. 또는 노드뿐만이 아니고 다른 규정 위반자의 채굴 보상도 지속적으로 제거를 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의도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우리의 채굴자들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이 파이 가치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노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행위, 이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 4월에서 제 채널의 영상을 통해서 이 코어팀이 노드 관련해서 0.49 버전이 출시되었으므로 코어팀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검토하고 있고 노드 보너스를 부정하게 사용한 개척자들을 파악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하고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 사용자가 공유한 노드를 언급을 했습니다. 노드를 여러 사용자 간에 공유하는 것은 일부 사용자가 좋은 매트릭을 가진 노드를 다른 계정이나 가족이나 친구 계정에 공유를 해줘서 모두가 더 큰 노드 보상 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이 공유한 노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매트릭을 수정한 노드, 예를 들어서 더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노드의 CPU를 조작하는 경우 더 큰 노드 UID 매트릭은 더 큰 노드 보상 요인으로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를 하면서 여기서 공유 노드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을 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암시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국내 모더님의 글을 보면요, 일컴퓨터에 다중 노드를 돌리는 행위, 노드 프로그램을 조작해 보상을 더 받으려는 행위, 노드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식의 편법 등은 코어팀에 의해서 제재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모더이자 개발자에게 이 공유 노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문의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이 일본 개발자는 코어팀에게 직접적으로 여러 스캠 지갑이나 도둑 지갑 등의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드이자 개발자이기도 하고 노드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해왔었기 때문에 여기 관련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차 문의를 해보았는데 이 모드의 얘기에 따르자면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UID를 많은 보너스를 받은 사람들의 UID로 다시 작성하는 행위, 채굴 농장을 사용하는 케이스인데 베트남 쪽에서 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본 적이 있고 그런 사항들은 이런 제재를 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모드였다가 현재는 모더직을 내려놓고 파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코지의 X 계정을 보면요, 기존에 높은 보상을 받던 해당 코드를 복사하고 새 노드를 생성하면 해당 새 노드는 동일한 높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100% 사기입니다. 예를 들어 10,000명의 개척자가 이 트릭을 사용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 2만 파이를 얻었다면 총 2억 파이가 채굴이 되는 것입니다. 5만 명이 이 트릭을 사용하게 되면 10억 파이가 됩니다. 이러한 보상은 이제 무효화가 되어서 채굴풀에 채굴할 수 있는 파이가 더 많아졌으며 이로 인해서 채굴 속도가 이번에 22%나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참고 자료로 과거에 베트남과 중국에서 파이 노드를 사용해서 수십 대 컴퓨터를 실행하는 사람들의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합니다. 이런 언급을 했고, 또 코지가 이 번역을 해준 이 대화 메시지가 있는데요. 아무도 노드 프로세스에서 이 중국 코드를 사용하지 마세요. 코인이 몰수되어 채굴풀로 변환됩니다. 중국 코드를 사용해서 하루에 35개 이상의 코인을 2년 동안 번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많은 코인을 가진다라고 해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을 했지만 그는 제 말을 무시했고 이 코드 사용을 고집했습니다. 오늘 그가 저에게 울면서 전화를 하면서 23,000개 이상의 코인이 잔액에서 차감이 되었고 현재는 2,800개의 코인만 남아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전해주었다고 하는데, 물론 이 얘기가 100% 확실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 코지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에서 메가모더와 여러 모더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기본 채굴 속도 및 노드와의 관계에 대한 이 오피셜에서 공유라는 단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바미소닉이라는 노드 전문 베테랑 전 모더가 있는데요, UID를 수동으로 파일 변경 등 노드 설치 공유에 대한 제 의견 중 하나는 그들이 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규칙 등을 존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감수해야 됩니다라는 피드백을 주었고, 시니어 채팅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크런치킹 모더 같은 경우는 노드 농장, 임대용 노드, 2 이상의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 정직한 파이오니어를 속이려는 사람들, 이런 부분이 당연히 제재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 개척자는 기본 채굴 속도가 이번에 상승했습니다. 지난달에 파일을 채굴한 사람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라는 글을 남겼고, 메가모더인 GOTM은 아마도 시스템에서 가짜 계정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 채굴 속도가 상승한 것 같습니다 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엊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 제 커뮤니티방에서 캔리님이 이 노드나 여러 규정 위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와 글들을 공유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또 마침 이런 노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참 잘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캔리님의 글과 자료를 다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어팀이 최근에 노드뿐만이 아니고요, 이 스캠 관련 사이트나 이 여러 파이 컨텐츠 등을 지속적으로 체킹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정황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에 파이 메가모더의 이 GOTM의 글을 보면요, 이제 파이 생태계에서 이런 사기꾼들을 금지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파이 브라우저에서 이런 의심 사이트, 스캠성 파이 앱들을 차단을 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유를 해주고 있고요. 자, 참고로 2023년 8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메가모더 GOTM은 코어팀은 이러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시스템을 또 이길 수 있도록 장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발한 모든 것을 또 공개하지도 않는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픈 메인넷이 시작되기 전날 코어팀은 파이 네트워크에서 이런 사기꾼들에 대해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수개월이 흘러서 올해 5월에는 시니어 채팅방에서 크런치킹 모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우리는 67개의 사기 사이트를 삭제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삭제된 소셜미디어 계정은 다 일일이 세어보진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관련 스캠 사이트를 정리를 하고 있음을 공유를 해주었고, 또 같은 시기에 이 메가모더 GOTM은 코어팀이 지속적으로 이를 지켜보며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려하고 있는 몇 가지 계획이 있지만 사기꾼들이 코어팀이 고려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우회할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코어팀은 또한 엄청난 이 개척자들의 리스트와 지갑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이슈가 있었죠. 일본 모더이자 이 개발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파이 도둑 지갑 또는 스캠 지갑 또는 온라인에서 현금 거래로 의심되는 그런 계정들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고, 약 8,000건에 해당되는 거래를 지난 6월에 코어팀 멤버 크립토킹의 요청으로 전달을 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코어팀의 요청으로 전달이 된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코어팀은 이런 자료를 커뮤니티에게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이 GOTM 메가모더가 지금 발언을 한 부분, 코어팀이 대량의 이 개척자들의 이 사기와 위반과 관련된 리스트와 지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한 말이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블러핑으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 7월 초에는 여러 가지 신고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어팀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사기성 계정은 여전히 쉽게 KYC를 통과를 시도하고 있고, 모든 계정은 네트워크 IP, 컴퓨터 ID, 장치 아이디를 공개하면서 이런 것들은 모두 가짜 계정이고 사기성 계정이다. 사용자 이름을 또 밝혀가면서 지금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이 사용자 아이디에 대한 이 코어팀의 해결책과 제재는 무엇입니까? 이런 신고자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코어팀의 크립토킹은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내부팀에 내가 보고를 하겠다, 이런 피드백을 주면서 최근 들어서 여러 종류의 규정 위반과 이 가계정들, 스캠 계정들의 이 코어팀의 신고가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노드 관련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2023년 5월 11일 이 규정 위반 노드 관련해서 비공개 AMA가 있었고, 채굴 속도에서 사기가 발생하면 부정하게 획득한 파일을 마이그레이션을 하지 않을 거라는 점, 누군가 스크립트를 작성하거나 채굴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드가 분석 서버로 전송하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경우, 예로 실제보다 더 많은 CPU를 보유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 노드를 마이그레이션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만약 사기 행위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마이그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이를 잡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코어팀에서 직접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2023년 11월에 코어팀의 멤버 이 크립토킹은요, 현재는 노드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드 농장을 단속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으며 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는 개척자 계정에 접근할 수 있고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지 말라고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라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올해 4월에는 노드 보너스를 속인 개척자 색출 작업 준비라고 해서요, 이것은 제가 영상에 따로 공유를 해드렸는데 그 메시지와 동일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코어팀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노드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채굴을 해왔지만 이 unverified 된 파이코인들 중 규정 위반 등으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은 그 파이코인의 보상이 취소가 될 것이고요. 즉 이번 달과 같은 현상, 채굴률이 반대로 높아지는 현상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어팀의 워딩을 보면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였고, 그리고 스캠 계정이나 규정 위반 계정에도 현재적으로 어느 조치가 가해진다면요, 그 계정들의 마이그레이션을 받아야 될 파이코인도 취소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이유로도 채굴 속도가 반대로 상승이 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오픈메인넷 이전으로 지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 채굴 속도가 21% 이상 이번에 상승하면서 오히려 현재 열심히 정직하게 채굴하고 있는 파이오니어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이 파이코인을 좀 더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이 온체인 락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온체인 락업을 좀 더 높게 하셔서 채굴 부스팅 효과를 더 가져갈 수도 있겠고요. 오픈 메인넷 전후로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한 분은 이런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채굴률 상승은 파이 가치의 하락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 의견을 잠시 드리자면, 물론 이 희소성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시장에 나오는 공급량과 이 가치는 분명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한 이 관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아까 전 이 코지의 이 대화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노드 운영자가 중국 노드 코드를 부정하게 사용을 해서 23,000개의 파일을 채굴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번에 회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일단 수치적으로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0,000명의 유저가 이런 방법으로 노드를 운영을 하였고 채굴을 했다면 무려 2억 3천만 개의 파이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굴이 된 것입니다. 만약 10만 명이 이런 채굴을 했다면 무려 23억 개의 파이 코인이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채굴이 된 것이고 시장에 풀릴 수가 있겠죠. 물론 10만 명이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얻어진 파이 코인들이 시장에 대거로 풀린다라는 것은 오히려 쉽게 얻어진 만큼 쉽게 낮은 가격의 매도 물량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시 다 회수를 하고 채굴풀로 돌려보내서 채굴률을 다시 상승시켜서 정직한 유저들에게 돌려주는 거라면 이것은 파이의 가치 하락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파이의 가치 보존을 위한 다른 재분배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